요즘 환율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? 전문가들은 괜찮다, 괜찮다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불안감은 왜 사라지질 않는 걸까요? 왜 이번에는 과거랑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걸까요?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말이 요즘처럼 뼈저리게 와닿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.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지갑 속 돈의 가치가 그냥 스르륵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환율.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일상이 된 거죠. 1,500원. 이 숫자 어떠세요?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뉴스에서 보던 그런 숫자였잖아요. 완전 공포의 상징이었죠. 근데 이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. 근데 참 이상하죠? 뉴스만 틀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, 외환 보유고 넉넉하다 이러는데 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완전 딴판일까요?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이걸 위기라고 느끼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공포는 예전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뭐랄까, 외부에서 갑자기 쾅 하고 터진 게 아니고요. 우리 경제 몸속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조용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. 이걸 비유로 들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과거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같다면요. 지금은 아주 서서히 혈관이 막혀가는 만성동맥 경화 같은 겁니다.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몸 안에서는 이미 병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럼 이 만성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? 바로 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것도 아주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막 돈 빼가는 게 아니에요.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, 한국 기업들이 자기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. 왜? 더 높은 수익, 더 안전한 곳, 바로 미국 시장을 찾아서요. 이건 그냥 유행 같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요, 이걸 단순히 해외 투자라는 트렌드로 보면 안 됩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돈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투표 결과가 지금 해외로 나오고 있다는 거. 이게 우리가 마주한 아주 냉정한 현실인 거죠.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 돈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?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반도체 착시입니다. 보세요. AI, 반도체. 이쪽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죠.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전통산업이나 서비스업은 어때요? 거의 성장을 못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. 경제적 식물인간 상태다.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실상 우리 경제의 성장은 멈춰 있다는 거죠. 뉴스에서 나오는 성장률이랑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엎진의 덮충격이죠. 국내에서는 먹거리가 줄어들고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고 그런데 저쪽 미국은 어때요? 혁신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 돈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. 여러분이 돈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?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. 상황이 이런데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은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정책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. 이게 그야말로 체크메이트,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에요. 자, 한번 보세요.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린다. 그럼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서 환율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. 그럼 반대로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? 그럼 역대급 가계부채 때문에 서민들이랑 기업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.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고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겁니다. 그리고 금리를 왜 함부로 못 올리는지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가계가 빚 갚는 부담이 늘어난 속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대요. 두 번째. 이러니 금리 올리는 걸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거죠.
그럼 우리는 그냥 정부만 쳐다보면서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절대 아니죠. 이런 경제적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? 지금부터는 우리 각지의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시장의 경고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환율이 1,400원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걸 하반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환율이 요지부동인 거죠. 둘째,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팔아치우는 거. 그리고 마지막,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전부 은행 금고에만 쌓여 있는 돈맥 경화. 이 3가지 신호가 보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생존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?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빚부터 줄이세요. 이자가 내 목을 조르기 전에 무조건 빚부터 갚는 게 1순위입니다. 둘째, 현금을 확보하세요.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. 무조건이요. 마지막 셋째, 자산을 나누세요. 원화만 들고 있지 말고 달러나 금 같은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. 이제는요, 내가 우리 집의 중앙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. 지금 이 상황이요. 그냥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어쩌면 아예 새로운 경제 현실, 뉴노멀이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. 환율 1,500원이 일시적인 위기의 증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부터 적응해야 할 새로운 경제적 중력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사람만이 다시 찾아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.